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이번 형성법 시간 중에는 대물적 강제 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자, 우리 헌법에는 영장주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물적 강제 처분에 있어서의 예외에 대해서는 형소법 2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후 영장은 청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로 봐야 된다. 고려대 이주원 교수는 그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수법 규정을 보면 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이렇게 해서 요 밑줄 친 부분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새로 찍어 놓은 겁니다. 200조의 2 영장이 체포가 원칙적인 체포는 원래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니까 영장에 의한 체포, 그 다음에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가 있고 구속이 있죠. 체포 또는 구속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원래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의해서 영장에 의거해서 대인적 강제처분, 대물적 강제처분을 해야 되는데 형소법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가혹, 이게 보면은 주거 침입죄하고 비슷하게 돼 있죠.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가혹, 건조물, 항공기, 선체 내에서의 피해자를 수색. 그러니까 피의자가 어떤 주거나 건조물이나 뭐 항공기 뭐 이런 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 뭐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은 피의자를 수색해야, 서치를 먼저 해야, 그죠? 신체에 대한 어레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수색, search and seizure지만은 인신에 관한 것은 어레스트를 하니까 수색을 할 수 있다. 체포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요 200조 2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201조 구속영장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수색은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왜 들어갔냐면 이게 요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요 밑줄 친 부분이 없었는데 제가 밑에 건재 결정을 써놨지만 설명을 드리겠지만 피의자 체포영장만 발부받아서 건조물에 들어가서 체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색영장을 발부를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퉜죠. 피의자 측에서 야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리 그 사람이 그쪽에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판사로부터 그 영장을 발부받을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헌재에서 이 부분이 위헌이 났기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헌재 결정 18년 4월 26일 헌재 결정에 의해서 위헌이 났기 때문에 19년 말에 이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영장 체포 또는 구속을 할 때에는 체포 또는 현장에 있어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요 이후의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137조인가 거기 있죠. 그리고 범행 중 또는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범죄 장소니까 긴급을 요하니까 긴급성이 있으니까 압수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사후영장을 지체 없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216조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은 검사 또는 사경은 203조의 긴급체포입니다. 제가 써놨죠, 여기에. 긴급체포. 이렇게, 요거를 규정을 머리에 두고 있지 않으면 법전만 봐서는 조금 금방 머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 소지는 자기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보관은 타인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4시간 내 긴급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4시간 내에 하나요. 긴급 체포를 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후영장이 기각되면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기재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218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령 물건, 떨어뜨린 물건, 잃어버린 물건 이런 것이나 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이미 제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그 이전에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갖고 있는 것을 체포 장소나 범행 장소부터 가지고 와서 당사로부터 서명을 받고 이미 제출물이다 라고 해서 수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미 제출물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상 강제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증거 능력을 다투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체포영장, 뭐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이런 것을 한꺼번에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무상으로는. 그래서 여기가 요 말씀드린 이 부분, 다만 체포영장에 의한 경우, 구속의 영장에 의해서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고정소에 있을 개연성뿐만 아니라 판사로부터 수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사정이 있을 때 한정한다고 하는 요 규정이 들어간 헌재의 결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6조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주거에 대해 압수영장할 때는 검사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발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검사가 12조, 16조 두 번 나옵니다. 영장 신청권과 관련해서 두 번 나오고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형사법 개정돼서 이제 제시하고 형사법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영장주의가 이제 62년도에 제3공화국 헌법에서 명시된 것이다. 근데 영장주의라는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도출되는 원리이므로 강제 처분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뉴트럴하고 디태치드된 독립적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죠. 영장주의 본질은 강제 처분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런 것은 판사의 그 사회적 사법적 억제를 통하여 수사라는 것이 필요악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자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 영장주의에 관한 12조 3항, 헌법의 12조 3항에 관한 헌재 결정의 취지는 주거의 자유에 관한 16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헌법 12조 3항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래서 장기 3년이 아닌 경우,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장기 3년이 아닌 경우를 명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인신구속에 관해서는 사전영장에 대한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 16조에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거의 자유에 대한, 주거권에 대한, 주거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영장주의 예외가 반드시 관철돼야 하면 너무나 당연한 영장주의가 관철돼야 된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니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6조의 주거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되,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장소에 피의자 증거물이나 물수물 또는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행범인 경우나 긴급체포인 경우에는 우연기규에 잡는다든가, 현재 지금
범행이 시행되거나 직후이기 때문에, 시행 중이나 직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전영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긴급체포도 마찬가지로 우연한 경우에 발견하는 경우 이는 받을 수 없겠지만 체포영장에 의한 경우에는 해야 된다.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단순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처벌법규가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니까 입법적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개정해라라고 해서 형수법이 개정된 겁니다. 헌법 공부하실 때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걸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피의자를 어떤 건물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수색을 할 때에는 216조 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검증, 체포 구속할 때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항 제2호, 그다음에 216조 제2항 이렇게 돼 있고, 범죄 장소에서는 3항, 216조 3항, 압수수색 영장하면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겠죠. 긴급 압수수색 검증은 24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유류물 압수, 임의주물 압수 218조. 그래서 200 조문만 보면 이렇게 216조, 17조, 18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문을 보시고 이해하기 어려우실까봐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형소법 137조, 형소법 137조에서 구속영장의 집행, 이거는 이제 검사, 사경 또는 법원 직원이,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 집행할 때는 미리 수색령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색할 수 있다. 이것이 아까 216조와 마찬가지로 헌재 결정에 따라서 개정 2019년 말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좀 이따 교재로 설명할 건데, 이미 제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나오는데, 재소자, 교정공무원이겠죠. 교정공무원으로 보이고, 진료 목적으로 혈액을 채취한 경우, 이때는 혈액을 갖고 있는 간호사가 제출할 권한이 있다. 통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있다. 그래서 외관상 제출 권한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을 때도 일반 그 컴퓨터에 있어서의 그런 법리가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 요새 스마트폰에 상당한 양의 정보가 있으니까 이미 제출을 받아서 전자정보를 할 때는 예외적으로 자체나 복제본을 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 그래서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와 전자정보를 이미지출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 영장에 의하지 않은 이미지출의 방식 218조, 수사기관은 편하니까 218조 이미지출 방식을 많이 채택합니다. 이미지출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 의사에 따른 대상과 범위가 명확치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미 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이미징을 해서 관련성 있는 정보를 키워드를 넣어서 출력을 하고 증거로 쓰는 그런 법리가 휴대전화의 이미 제출에 대해서도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적용된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헌법상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도 중요하고 압수수색에 관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판결 결정을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 중지한 다음에 형사소송법 교재로 가서 다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개념을 조문과 도표로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압수수색 검증에 있어서 이 사전영장주의 예외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또는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는 경우에 피의자가 주거, 간접, 건조물 이런 데 들어가 있을 때는 수색할 수 있다. 그렇죠. 수색은 체포 구속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전제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죠? 마련한 것인데 이때는 체포영 이렇게 되니까 주체는 수색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나 사경만 해야 되겠죠.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일반인이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서 현행범인 체포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주거의 자유가 침해될 테니까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고, 요건,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헌재 결정, 여기에 따라서 불합치 결정을 했다라는 헌재 결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영장에서 체포도 구속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어떤 부수처분설이냐, 긴급처분설이냐라고 하는데 학자들 간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긴급체포, 긴급행위설이다. 이런 게 다수설이고 실무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논란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시간적 접착성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시간적 접착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설, 현장설이 다수설이다. 체포의 전후나 성명을 불문하고 압수수색 피의자가 현장설, 접착설, 현장설, 체포착수설, 체포설 등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통상적으로 쭉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체포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폭넓게 이거를 수색의 범위를 어느 정도 폭넓게 뭐 수사기관에서야 폭넓게 인정해 달라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인정한다면 이게 제3자의 관리에 속하는 소유나 관리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의 이익이 또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넓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은 넓게 하면 좋겠지만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는 엄격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있는 것이고 이게 별건 그러니까 한번 미국 수색에 대해서 말씀 플레인뷰 닥트린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특정 A라는 범죄에 대한 체포나 압수수색을 할 때 다른 B라는 죄에 대한 별건에 대해서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 별건의 증거에 대해서는 절도죄로 조사하다가 보니까 뇌물 증거를 발견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멈추고 뭐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라. 그런데 멈추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실무상으로는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별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것을 별건에 대한 증거로 쓰고 있는 것이 실무의 관행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입 증거 없다. 그래서 증거는 부정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문제의 말씀이고 구속 현장에서 피고인의 구속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범죄 장소에서 할 때에도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때에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이 긴급을 현행범 같은 경우인데 사전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끔 이제 수사가 실패로 돌아가면 이게 사후 영장을 안 받고 뭐 돌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이 흐지부지 되면 문제가 되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또 사건이 또 연속되고 하면 이 사후 영장을 받지 않은 이런 절차적 위배가 듀 프로세스적 법 절차 원칙 위배된다라고 해서 가끔 문제가 되긴 합니다. 은행 장소에서도 당연히 압수수색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건이라는 것은 범행 중 또는 직후의 범행 장소이다.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긴급성이 있어야 된다. 네? 사후영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네? 유류물. 자, 제가 설명한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압수. 이게 가장 실무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임의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임의제출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상 강제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자 기타인의 유류물, 뭐 떨어뜨린 물건, 잃어버린 물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제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일본말로 영치, 일본 교과서에 보면 영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다 이렇게 영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의로 제출하는 거니까 임의로 제출하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라든가 버린 담배꽁초라든가 찢어버린 소유 쪼가리 뭐 쓰레기통이 있는 것을 뒤져서 증거물을 발견한 그 유류물 핸드폰이나 뭐 빗장을 이렇게 내는 경우 이미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하니까 강제적으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니니까 임의 처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압수된 다음에는 함부로 돌려줄 수 없는 거죠. 강제 처분 일정으로 본다라는 것이 통설적 입장입니다. 일단 제출하고 나면 이제 목록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 아까 냈는데 또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야 이게 장부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못 돌려준다. 사건 처분이 되면 돌려준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빨리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기업 활동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절차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임의적으로 점유를 취득했기 때문에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받을 때 뭐뭐뭐를 받았는지 그 번호하고 목록을 잘 써야지 나중에 제출을 했는데 아니, 이미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불기소 처분돼서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없어지는 경우 아니 왜 그거를 제출했는데 없습니까? 라고 하면 참 곤란한 일이 실무적으로 발생합니다. 발생해서 네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네. 영장주의가 강제 처분을 할 때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헌법상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서 형사소송법에도 강제 처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형소법 216조, 217조, 218조에 대해서는 사전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216조 관련해서 헌재의 불합치 결정이 난 것은 철도노조 관련자들이 경향신문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아마 체포영장만 발부하던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만 발부하다 가지고 수색을 하니까 왜 또 여기에 있을 개연성이 불투명한데 개연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수색용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례에서 아니 체포영장은 받는데 수색영장을 왜 발부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이 문제가 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로 피의자가 그 건물에 있을 개연성뿐만 아니라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수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때 한정해서 인정된다라는 다만이라는 그 단서 조항이 들어왔고 형소법 137조에도 그런 규정이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점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